안녕하세요. 코드나인입니다. 11월 8일 월요일 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느리고, 좀 딕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몇몇 분들이 잠들기 전에 들으면 굉장히 편안하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연습을 좀 잠깐 해봤는데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는 또, 강력하게, 강력한 상한가가 또 나왔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쪽에 배터리셀 공급 계약했다라는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런 소식이.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면서 상한가 계속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는 대단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오늘 강했던 테마는 윤석열 관련 정책 인맥주 굉장히 강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일자리 쪽, 그리고 도시재생. 도시재생이 오늘 제일 강력한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그 다음에 주택공급,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맥 관련주들이 꽤 큰 상승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NFT, 메타버스, 그리고 OTT, 엔터, 이런 쪽들, 이런 섹터들이 오늘 강했다. 여기 도시재생 쪽 보면 제일 테크노스, 웹스 이런 종목들이 오전에 굉장히 빨리 상한가를 닫았어요. 이렇게 그 오전에 상한가를 닫고 깨지지가 않았죠. 이렇게 깨지지 않으면 다음날 꽤 큰 갭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내일 축하드리고, 도시재생은 자연과 환경, 또 히림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냈는데, 자연과 환경은 또 요소수 대체제인 은폐수와 또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남해화학처럼, 남해화학은 비료하고 또 요소수, 산업용 요소수하고 또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주목을 받는 종목인데, 자연과 환경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과 환경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택공급 쪽은 제가 이번 주 매매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윤석열, 이재명 두 개 다 공통되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공급 관련된 그런 섹터, 건설 쪽, 기자재, 시멘트, 페인트, 이런 쪽은 대선 전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이다. 그래서 계속 봐야 됩니다. 이쪽은. 그리고 일자리 쪽도 공통된 공약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IB금융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 메가MD 원티드 랩, 위즈코프. 원티드 랩은 차트가 좋네요. 보니까 원티드 랩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정고의 이 지점이 꽤 의미 있는 지점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저항과 지지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여기 저항이고 뚫고 나서 지지로 바뀌었는데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여기 또 떨어지고 이랬는데 오늘 뚫었잖아요. 그죠? 오늘 뚫었으면, 자, 그러면 이 라인이 꽤 의미 있는 라인이다. 이 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우상향을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쪽은 대선 전까지 계속 갈 수 있는 테마군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좋은 것 같아요.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계속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B금융이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꽤 양호하게 나온 것 같아요. IB금융 일자리의 테마에 속해 있고 실적도 양호하니까 IB금융은 한번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이제 암호화폐 쪽.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하겠다라는 어떤 그걸 추진하겠다 그런 뉴스로 인해서 암호화폐 쪽이 오늘 괜찮았어요. 위지트가 오늘 좋았고 위지트 차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내일 만약에 여기를 시가격으로 뚫으면 더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메커스 우리기술투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NFT가 좋았어요. NFT 메타버스가 오늘 좋았는데 NFT는 오늘 금융위에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해서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NFT 섹터가 오늘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갤럭시아 머니는 이 분봉을 보면 핸들링이 굉장히 좀 요란해요. 좀 지저분하고 이런 툼에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종목이 한번 이러면 계속 이러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이제 며칠 좀 지켜봤는데 이 종목 분봉의 흐름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략하기. 그래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NFT 차트가 다 전반적으로 일봉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서울옥션도 괜찮고 NFT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NFT랑 메타버스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좀 느낌이에요. 어차피 같은 영역이니까 자이언트 스텝, 뭐 선익, 셀바스 AI가 오늘 관련해서 또 큰 갭이 나왔고 자 그리고 주간 매매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엔터 쪽에 이제 디어유 상장이 내일 모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엔터 쪽 종목을 종배를 해볼 만한 날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하이브, SM, JIP 차트들이 나쁘지 않고 차트들이 나쁘지 않고 수급도 괜찮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디어유 상장이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차트도 괜찮고 단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디어유 상장을 앞두고 또 의미 있는 큰 상승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그 장후반 분봉의 흐름이 괜찮았어요. 디어유의 최대 주주는 SM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고 JYP가 2대 주주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디어유는 내일까지 공략이 가능하겠죠. 디어유가 상장하면 돈이 그쪽으로 몰리지 이 지분이 있는 회사로 돈이 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어유 관련돼서는 내일까지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소수 관련해서 계속 요소수는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비료 쪽 이슈 있었고 물류 쪽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류 쪽이 시외로 괜찮았어요. 보니까 동방, KCTC, 한솔로지스틱스 전반적으로 지금 물류 쪽이 시간으로 괜찮았으니까 내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 리비안이 11월 10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1월 10일이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11월 11일쯤 될 텐데 리비안 관련주도 이제 조금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도 한번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종배. 아까 이제 종배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엔터 쪽 좀 종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종배를 할 때는 단기 기대감, 단기 재료가 있는 종목에 한해서 종배를 하는 게 좋다. 우리가 종배를 하는 목적은 시간의 단일가의 상승을 노리거나 또는 장 막판의 어떤 상승을 노리거나 다음날 갭을 먹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종배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종목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던 뉴스가 있던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종목에서 이제 추가적인 뉴스가 뜨면서 시간에 단일가에 뭐 꽤 큰 상승이 나오거나 다음날 갭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소수, 네, 이런 종목들 오늘도 보면 요소수 관련된 비료, 또 물류 뭐 이런 뉴스가 뜨면서 시간에 강했잖아요. 그래서 종배는 단기적인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접근해야 된다. 단지 차트, 아무런 재료가 없고 뉴스가 없는데 차트만 보고 접근을 하는 건 종배의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종배는 반드시 재료가 있거나 뉴스가 있거나 그래야지 시장의 기대감이 생기니까 그런 종목으로 한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삼성출판사가 시간외로 이제 꽤 큰 상승이 나왔어요. 삼성출판사 시간내로 보면 4.83%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 녹화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뉴스가 없었거든요. 자, 이제 뉴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어요. 삼성출판사가 만약 뉴스 없이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면 이 시간의 상승은 내일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상승일 가능성이 커요.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 없이 시간에 어떤 큰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날 또 시간의 상승 또 뉴스로 인해서 시초가 갭이 뜰 때 바로 따라 들어가면 위험해요. 갭이 뜨고 나서 좀 눌리다가 네, 그 시초가 갭을 뛰어넘는 강한 거래량으로 그 시초가 갭을 뛰어넘는 그런 자리, 그럴 때 이제 같이 좀 공략하면 좋겠다. 시초가 갭에 바로 들어가면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자. 오늘 신원종합개발 네, 분봉을 한번 보면 네, 분봉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갭이 떴어요. 갭이 한 3% 정도, 3.5% 정도 떴는데 여기서 바로 들어갔으면 손절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장 시작하고 바로 뭔가 시가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지켜봐야죠. 바로 올라가면 뭐 보내줘야 되는 거고, 아까 뭐 웹스나 또 뭐였지? 예, 제일 테크노스, 이거 뭐야? 제일 테크노스, 네, 이런 애처럼 바로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죠. 아깝긴 한데, 신혼종합처럼 이렇게 갭이 뜨고 나서 이렇게 이제 눌렸다가 이 시가갭을 돌파하는 이 자리, 네, 이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다시 지지가 되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돌파가 나올 때 같이 편승하는 전략, 이런 자리, 예, 이런 자리에서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가 우리가 공략을 할 때는 이런 자리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네, 공부를 해보시면 나쁘지 않은 자리니까. 그리고 이제 돌파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 하니까 네, 이런 자리 좀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네, 계속해서 대선 관련된 정책주는 계속 봐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갈 섹터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주택공급, 또 일자리, 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대선 관련해서 공약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대선 관련 정책주는 계속 이제 테마별로 모아 놔야 되겠죠. 이런 테마들이 계속 순환매 되니까 섹터 안에서,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도 순환매가 되니까 그런 종목들 추려놓고 네,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제 시세를 줄 때 공략을 하는 전략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